아니, 노벨 과학상 연계인 한국에 수학여행을 간다고? 우리 유태인들은 216명의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했는데 한국은 어떻게 단 한 명도 없지? 하버드, MIT, 예일 진학이 확정된 이스라엘 천재들의 확신은 인천공항 도착 30분 만에 붕괴됐습니다. 한국이 이런 나라였다니.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K-팝과 드라마나 파는 나라라고 비웃었던 이들에게 인생 전환점이 찾아올 줄은. 우리의 편견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어요. 과연 무엇을 목격했기에 이토록 달라진 걸까요? 충격과 반전의 7일간의 여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스라엘 텔아비브 하다림 엘리트 사이언스 아카데미 3학년 아리엘 벤 샤하르입니다. 저희 학교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아마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아이비리그 진학률 85%를 자랑하는 최고 명문입니다. 저는 MIT 입학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제 친구들도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에 지원할 예정이죠. 저희는 이스라엘의 미래이고 세계를 이끌어갈 인재들입니다. 그런데 2025년 3월 저희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스위스 독일 혁신 투어가 취소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에 강당이 술렁했습니다. 예산 문제로 대신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이요? 린 코헤닌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린은 스탠포드 의대 지원을 목표로 하는데 이미 네이처의 논문도 발표한 천재입니다. 네, 한국입니다. 서울에서 일주일간. 잠깐만요. 이탄 로젠버그가 손을 들었습니다. 스위스 독일 대신 한국이라고요? 구글과 테슬라 대신 뭘 보러 간다는 거죠?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한국 삼성 말고 뭐가 있죠? K-팝 김치? 다나 아비탈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스타트업 네이션 체험 학습이라도 하러 가는 건가요? 우리 이스라엘은 이미 세계 최고의 혁신 국가인데. 교장 선생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여러분, 한국도 배울 점이 많은 나라입니다. 뭘 배운다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저희가 세계 최고 대학에 가는 사람들인데 한국에서 뭘 배워요? 그날 저녁 기숙사는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어이없어. 린이 화를 냈습니다. 내가 스탠포드 의대 준비하느라 바쁜데 한국에서 일주일을 낭비하라고? 그러게, 차라리 그 시간에 해킹 대회 준비나 더 하고 싶어. 이탄도 불만이었습니다. 다나는 부모님께 전화까지 했습니다. 아빠, 학교에서 스위스 대신 한국대요. 말이 되나요? 하지만 학교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출발 전날 저희는 마지못해 짐을 쌌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이면 금방 지나가겠지. 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맞아, 그냥 관광이나 하고 오자. 이탄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비행기에서 저는 한국에 대해 검색해봤습니다. GDP 세계 13위, 1인당 국민소득 35,000달러. 나쁘지 않네요. 하지만 이스라엘이나 스위스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죠. 야, 이거 봐. 다나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학생들 하루에 16시간씩 공부한대. 미쳤나봐. 창의성은 제로겠네. 린이 코웃음 쳤습니다. 그렇게 공부해도 유니콘 기업 하나 제대로 못 만들었잖아.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효율적으로 공부해야지. 무작정 시간만 때려 넣으면 뭐해.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일주일만 버티면 돼. 제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일주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경험이 될 줄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린이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입국 심사를 기다리며 공항을 둘러봤는데 솔직히 첫인상은 꽤 괜찮았습니다. 생각보다 깨끗하네. 이탄이 인정했습니다. 벤구리온 공항이랑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 다나도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15분이 지나도 린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뭐하나? 메시지 보내봐. 제가 걱정되어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린이 창백한 얼굴로 뛰어왔습니다. 큰일 났어. 지갑이 없어. 뭐? 저희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화장실에 두고 나온 것 같아. 프라다 지갑에 현금 2,000달러랑 카드 다 들어있었는데 린의 그 지갑은 생일 선물로 받은 800달러짜리였습니다. 빨리 가서 찾아보자.
저희가 화장실로 뛰어가려는 순간 청소복을 입은 아주머니가 헐레벌떡 뛰어오셨습니다. 혹시 이거 찾으세요? 아주머니 손에는 린의 프라다 지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 제 지갑이에요. 린이 눈물이 날 것 같은 표정으로 지갑을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어본 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다 있어. 현금도 카드도 하나도 안 없어졌어. 청소 아주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다행이네요. 조심하세요. 그리고는 그냥 가시려고 했습니다. 보상을 바라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린이 지갑에서 $100를 꺼내려 했지만 아주머니는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저희는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야? 이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텔아비브였다면 벌써 없어졌을 텐데. 다나도 놀라워했습니다. 저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800짜리 지갑에 현금까지 그대로 돌려준다고요?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도 저희는 계속 그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원래 이래? 린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입국 심사 과정이었습니다. 자동 게이트 시스템이 너무나 빠르고 효율적이었거든요. 우와, 이스라엘보다 빠른데? 이탄이 감탄했습니다. 수화물을 찾고 나오니 한국인 가이드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샬롬. 하다림 아카데미 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가이드분이 우리를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고속도로가 굉장히 잘 정비되어 있었고 표지판도 영어 병기가 완벽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세계 공항 순위에서 늘 1위에서 3위 안에 들어요.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치안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아까 지갑 찾으신 것도 한국에서는 흔한 일이에요. 정말요? 린이 물었습니다. 그럼 범죄율이 얼마나 되나요? 살인은 10만 명당 0.6명 정도예요. 이스라엘의 절반 수준이죠. 저희는 서로 얼굴을 봤습니다. 이스라엘의 절반? 그리고 여성분들이 밤에 혼자 다녀도 안전해요. 새벽에도 대중교통이 다니고 24시간 편의점도 곳곳에 있어서요. 다나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짜 새벽에도 여자 혼자 다닐 수 있어요? 네, 제 딸도 학원 끝나고 밤 11시에 혼자 집에 와요. 전혀 걱정 안 해요. 그때 이탄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야, 이거 뭔가 다른데? 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분명 한국을 우습게 봤는데 뭔가 예상과 달랐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면서도 저희는 계속 공항에서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운이 좋았던 거 아닐까?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 아주머니 눈빛 봤어. 정말 당연하다는 듯이 돌려주셨어.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이런 나라였어? 뭔가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첫날 밤 저희는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새벽 1시까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 배고픈데. 이탄이 불평했습니다. 나도 뭐라도 먹을 데 없을까? 다나가 핸드폰으로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린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여기 24시간 카페가 엄청 많아. 새벽 1시에? 제가 믿기지 않아 확인해봤더니 정말이었습니다. 강남역 근처에 지금도 영업 중인 카페가 수십 개야. 저희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새벽에 문 여는 곳이 거의 없거든요. 가볼까? 제가 제안했습니다. 괜찮을까? 위험하지 않을까? 다나가 걱정했습니다. 가이드에게 문자를 보냈더니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안심하고 다녀오세요. 저희는 반신반의하며 숙소를 나섰습니다. 강남역에 도착한 순간 저희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새벽 2시인데 거리가 대낮처럼 밝고 사람들이 평화롭게 걸어다니고 있었거든요. 이게 진짜야? 이탄이 놀라워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혼자 걸어 다니는 여성들이 많다는 거였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을 보면서 아무 걱정 없이 걷고 있었어요. 저 여자 혼자 걷고 있어. 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텔아비브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다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가 들어간 카페는 3층 건물 전체가 카페였는데 새벽 2시인데도 거의 만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다 공부하고 있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노트북과 책을 펴놓고 공부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직장인까지 다양했습니다. 새벽 2시에 공부를? 이탄이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하면서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항상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네, 시험 기간에는 더 많아요. 24시간이니까 편하게 이용하세요. 린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정말 안전한 것 같아. 여자들도 많고. 그때 옆 테이블에서 공부하던 한국 여대생이 우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외국인이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이스라엘에서 왔어요. 다나가 대답했습니다. 오, 이스라엘. 저도 이스라엘 가보고 싶어요. 근데 거기는 밤에 돌아다니기 위험하다던데, 진짜예요? 저희는 서로 얼굴을 봤습니다. 한국인이 이스라엘을 위험하다고 생각하다니. 네, 사실 밤에는 조심해야 해요. 제가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안전해요. 저도 매일 이 시간에 와서 공부해요. 집까지 30분 걸어가는데 전혀 무섭지 않아요. 혼자서요? 린이 놀라워했습니다. 당연하죠. 여기서는 다 그래요. 그녀가 다시 공부를 시작하자 저희는 충격에 빠진 채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 나라 뭔가 다르다. 이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카페를 나와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희는 더 많은 것을 목격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는 사람들, 음식을 배달하는 오토바이들, 여전히 운행 중인 버스들. 24시간 도시가 진짜 있구나. 다나가 감탄했습니다. 그때 린이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저기 봐. 길 건너편에 경찰관 2명이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새벽 순찰을 도는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그것도 신기하지만. 린이 가리킨 곳을 보니 젊은 여성이 경찰관들 옆을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밤에 경찰을 봐도 여전히 불안한데 여기서는 경찰이 정말 시민을 보호하는 존재로 인식되는 것 같았습니다. 숙소에 돌아온 뒤 저희는 로비에 모여 앉았습니다. 오늘 정말 충격의 연속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공항에서 지갑 찾은 것부터 시작해서. 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에 여자 혼자 다니는 거 정말 충격이었어. 다나가 덧붙였습니다. 이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에서 왔다고 생각했는데 여기가 어떤 면에서는 더 선진국인 것 같아.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니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K-팝과 삼성의 나라가 아니구나. 안전이라는 것, 그것은 한 나라의 진정한 선진화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닐까요? 내일은 어떤 충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둘째 날 아침 저희는 서울대학교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하버드나 MIT만은 못하겠지? 이탄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세계대학 순위 봤어? 우리가 갈 대학들이 톱 10인데. 다나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정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캠퍼스가 산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고 건물들도 현대적이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와, 생각보다 멋있는데? 린이 인정했습니다. 가이드가 우리를 안내한 곳은 공과대학 인공지능 연구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3학년 김태연입니다. 우리를 맞이한 학생의 영어는 완벽했습니다. 억양까지 네이티브 수준이었죠. 연구실 구경시켜드릴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라고 그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연구실에 들어서자 저희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최신 장비들이 가득했고 여러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탄이 거대한 서버 앞에서 물었습니다. 저희가 개발 중인 대규모 언어 모델이에요. 한국어 특화 AI인데 이미 챗GPT나 클로드 수준에 근접했어요. 학부생이 이런 걸 한다고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저희 팀이 12명인데 모두 학부생이에요. 교수님은 조언만 해주시고요. 그때 린이 물었습니다. 혹시 의대 연구실도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 친구가 의대생인데 연락해 볼게요. 30분 후 저희는 서울대 의대 연구실에 있었습니다. 우리를 안내한 건 의대본과 2학년 박서영 학생이었습니다. 여기는 줄기세포 연구실이에요. 저희가 작년에 네이처에 발표한 논문 보셨나요? 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거 서울대에서 한 거였어요? 저 그 논문 인용했는데. 아, 정말요? 어떤 연구하세요? 둘이 전문적인 대화를 시작하자 린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한국 학생의 지식 수준이 전혀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점심 같이 드실래요? 학생 식당에서 토론 계속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서영이 제안했습니다. 학생 식당으로 이동하면서 저희는 캠퍼스를 더 둘러봤습니다. 도서관은 24시간 개방이었고 곳곳에 학생들이 토론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식당에서 서울대 학생들 여럿이 합류했습니다. 경영학과, 정치외교학과, 물리학과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었죠. 이스라엘에서 오셨다면서요? 저희랑 토론해 보실래요? 정치외교학과 이민준 학생이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무슨 주제로 할까요? 다나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중동 평화와 아시아 안보 협력 가능성은 어때요? 토론이 시작되자 저희는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논리와 지식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중동 분쟁은 종교적 갈등보다는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더 크죠. 이스라엘도 아랍 국가들과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잖아요. 라고 민준이 유창한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 없이는 근본적 평화가 어려운 것 아닌가요? 라고. 경영학과 최유진이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다나가 반박하려 했지만 상대의 논리가 탄탄했습니다. 게다가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까지 들어가며 논박해왔죠. 1시간 후 토론이 끝났을 때 저희는 사실상 완패했습니다. 재밌었어요. 이스라엘 학생들 실력이 정말 좋네요. 라고 민준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게 더 자존심 상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가는 길에 물리학과 강지훈 학생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MIT 가신다고요? 저도 내년에 박사과정 지원하려고 하는데 조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아, 네. 그런데 왜 한국에서 박사를 안 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석사까지는 하고 가려고요. 여기 교수님들도 훌륭하시거든요. 특히 양자 컴퓨터 쪽은 한국이 앞서가는 부분도 있어서요. 또 놀랐습니다. 양자 컴퓨터에서 한국이 앞서간다고요? 캠퍼스를 떠나기 전 서영이 린에게 명함을 줬습니다. 연구 관련해서 협업할 일 있으면 연락주세요. 스탠포드 가시면 공동 연구도 좋을 것 같아요. 린은 복잡한 표정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버스에 오르자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거든요. 우리가 졌어. 다나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영어도 우리보다 잘하는 것 같았어. 이탄이 인정했습니다. 연구 수준도 전혀 떨어지지 않아. 린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아이비리그에 간다고 해서 우리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경쟁자가 되겠구나.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경쟁자? 이미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탄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에서 저희는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정말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다나가 말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겸손하고 더 협력적이야. 린이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영어까지 완벽해. 우리는 영어권 대학 가는 게 자랑인데 쟤들은 그냥 기본인 것 같아. 이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오늘 만난 김태현 학생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경쟁이 치열하지만 그만큼 서로 발전해요. 여러분도 파이팅! 이라고 그가 말했었습니다. 경쟁하면서도 상대를 격려하는 문화. 그게 한국의 힘인 것 같았습니다. 셋째 날 저희는 수원에 있는 삼성 R&D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래도 삼성이면 우리도 알지. 그냥 스마트폰 회사잖아. 이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삼성 캠퍼스에 들어서는 순간 그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게 회사야, 도시야? 이탄이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작은 도시 같았습니다. 연구동만 수십 개, 직원들을 위한 모든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었죠.
우리를 안내한 건 삼성 수석 연구원 정민수 박사님이었습니다. 놀랍게도 MIT 출신이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처럼 저도 해외 유학을 했지만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유를 오늘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안내받은 곳은 반도체 연구소였습니다. 현재 삼성은 3나노 공정을 양산하고 있고 2나노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2나노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이미 시제품 단계예요. 내년 양산 목표입니다. 이탄이 물었습니다. 혹시 자동차용 반도체도 만드시나요? 물론이죠. 테슬라, BMW, 아우디 모두 저희 고객입니다. 특히 자율주행용 칩은 저희가 주요 공급업체죠. 이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투자회사가 자동차 기업들과 거래를 하는데 그들이 모두 삼성에 의존하고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다음은 바이오 연구소였습니다. 린이 특히 관심을 보였죠. 여기서는 반도체 기술과 바이오를 융합합니다. 이 칩 보세요. 손톱만 한 칩이었습니다. 이걸로 혈액 한 방울로 암조기 진단할 수 있어요. 정확도 99.9%입니다. 말도 안 돼. 린이 외쳤습니다. 그런 기술이 벌써 개발됐다고요? 내년 임상시험 예정입니다. 몇 년 내 상용화가 목표예요. 인공지능 연구소에서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차세대 AI 비서입니다. 시연해 보시겠어요? 연구원이 한국어로 복잡한 질문을 했고 AI는 즉시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감정까지 읽어냈죠. 방금 사용자의 목소리에서 피로감이 감지됐습니다.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이건 공상과학 영화잖아요. 다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점심은 삼성 직원들과 함께 했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대부분이었죠. 왜 해외로 안 나가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더 많이 받을 텐데. 한 연구원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여기가 더 재밌어요. 최첨단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이 곧 세계 기술의 중심이 될 거예요. 오후에는 미래 기술 전시관을 둘러봤습니다. 투명 디스플레이, 접히는 태블릿, 홀로그램 영상통화. 이게 다 시제품이라고요? 이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몇 년 내에 모두 상용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안내받은 곳은 우주기술연구소였습니다. 삼성이 우주도 해요? 이탄이 놀랐습니다. 인공위성 통신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스페이스X와도 협력하고 있죠. 견학을 마치고 나올 때 정 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이 작은 나라지만 꿈은 큽니다. 여러분도 큰 꿈을 가지세요. 버스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한테 뭐라고 말하지? 이탄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우리 펀드가 투자한 회사들이 삼성 없으면 안 된다는 걸. 나는 의학이 최첨단인 줄 알았는데. 린도 충격받은 눈치였습니다. 우리가 10년 후에 개발할 걸 쟤들은 지금 만들고 있어. 이탄이 정리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기술 강국 이스라엘, 한국 앞에서는 이미 과거형이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다나가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정말 미래를 즐기고 있다는 거야. 맞았습니다. 삼성 연구원들의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진짜 열정으로 일하고 있었죠. 숙소에 돌아와서도 충격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이비리그 가서 뭘 배울까? 제가 자조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차라리 한국에서 배우는 게. 린이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나는 미래를 봤다. 그리고 그 미래는 한국에 있었다. 넷째 날 저희는 서울과학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뭐 대단하겠어? 이탄이 다시 자신감을 회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들어서자마자 그 자신감은 또 무너졌습니다. 새벽 7시 30분인데 이미 학생들로 가득했고 복도에서는 다양한 언어가 들렸습니다. 저 학생 방금 아랍어 말한 거 맞지? 다나가 놀라워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스라엘 명문고 학생들을 만나기를 고대했어요. 첫 수업은 영어 토론 수업이었습니다. 주제는 기후변화와 국제협력이었죠. 한국 학생이 일어나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파리 협정은 획기적이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근본적인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라고 그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발음도 완벽했지만 더 놀라운 건 논리 전개였습니다. 대학원생 수준이었죠. 저 학생 몇 살이에요? 린이 속삭였습니다. 17살이요. 옆에 있던 선생님이 답했습니다. 토론이 시작되자 더 놀랐습니다. 학생들이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섞어가며 토론했거든요. 멀티링구얼 토론이에요. 언어 능력과 사고력을 동시에 기르죠. 쉬는 시간에 한 학생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박지우예요. 히브리어도 하세요? 라고 그가 유창한 히브리어로 말했습니다. 언어를 몇 개나 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히브리어, 아랍어, 스페인어요. 러시아어는 지금 배우고 있어요. 7개? 우리 모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여기서는 평균이에요. 최소 5개는 해야 해요. 다음은 수학 수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대학 수학 아니에요? 제가 칠판을 보고 놀랐습니다. 미적분학 심화예요. 이 정도는 2학년 때 끝내야 해요.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한 학생이 칠판에 나가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MIT 입학을 목표로 할 정도로 수학을 잘하지만 그 학생의 문제 풀이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밥을 먹으면서도 단어장을 보고 이어폰으로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공부해요? 다나가 물었습니다. 시간이 아까워요. 한 학생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루에 한 단어라도 더 외우면 1년이면 365개잖아요. 오후에는 특별 활동 시간을 받습니다. 과학 동아리에서는 대학 수준의 실험을 하고 있었고 토론 동아리는 UN 회의를 시뮬레이션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학교 졸업생 중 하버드 5명, 예일 3명, 스탠포드 6명 갔어요. 안내하던 학생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목표를 가진 학생들이었지만 준비 수준이 달랐습니다. 방과 후 학교는 더 활기찼습니다. 자율학습실은 만석이었고 도서관에서는 스터디 그룹이 곳곳에서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10시까지 있어요. 집에 가서도 새벽 1시까지는 공부하고요. 박지우가 설명했습니다. 매일요? 린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재미있어서요.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때 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린 씨 맞아요? 네이처 논문 쓰신. 어떻게 알아요? 읽었어요. 줄기세포 연구 정말 흥미로웠어요. 저도 의대 갈 건데 질문 좀 해도 될까요? 고등학생이 네이처 논문을 읽고 이해한다니. 학교를 떠나기 전 박지우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공부만 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공부해요. 여러분도 파이팅! 버스에서 우리는 말을 잃었습니다. 저 나이에 우리가 뭐 했지? 이탄이 중얼거렸습니다. 파티하고 게임하고. 다나가 부끄러워했습니다. 저 아이들이 5년 후엔. 다나가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진짜 경쟁자가 되겠지. 제가 마무리했습니다. 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천재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는 저런 애들이 수백 명이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최고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교육이 한국의 열정 앞에서는 무색해 보였으니까요. 이들과 어떻게 경쟁하지? 아니, 더 중요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왜 공부하고 있는 거지? 5째 날 우리는 비무장지대 견학을 갔습니다. 분단국가 체험이라. 이탄이 시니컬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변이 다 적국인데. 하지만 임진각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무겁고 엄숙한 기운이 감돌았죠.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 국토가 폐허가 됐죠. 전망대에서 북한을 바라보니 정말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저기가 북한이에요? 다나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네, 같은 민족인데 70년 넘게 갈라져 있어요. 그때 한 한국인 할아버지가 망원경으로 북쪽을 보고 계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는 게 보였죠. 가이드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이상가족이실 거예요. 가족이 북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린이 할아버지께 다가가 히브리어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놀랍게도 할아버지가 히브리어로 답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스라엘 학생이군요. 네, 어떻게 히브리어를? 젊었을 때 이스라엘에서 일했어요. 키부츠에서 농업 기술을 배웠죠. 그 기술로 자식들 교육시켰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북에 형님이 계세요. 73년째 못 만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주변국과 평화협정도 맺었는데 우리는 언제? 그 순간 저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평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그게 아직도 간절한 꿈이었으니까요. 전시관으로 이동하면서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은 세계 12위 경제대국이 됐어요. 어떻게요? 제가 물었습니다. 국방비로 GDP의 2.6%를 쓰면서도 경제 발전을 이뤘죠. 위기가 오히려 발전의 원동력이 된 거예요. DMZ 박물관에서 본 자료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953년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아프리카 최빈국 수준이었죠. 이게 진짜예요? 이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3만 5천 달러가 넘죠. 사진 속 1960년대 서울은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서울은 초현대적 도시였죠. 이스라엘도 전쟁 후 복구했지만 이탄이 말을 멈췄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유럽의 엄청난 원조를 받았죠.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거의 자력으로 일어섰어요. 땅굴 견학을 하면서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위협 속에서 살면서도 미래를 준비했다는 거죠. 다나가 감탄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한국군 장교를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서울대 출신이었죠. 왜 군대에 계세요? 린이 물었습니다. 누군가는 나라를 지켜야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꿈을 펼칠 수 있으니까요. 그 말에 저희는 또 한 번 부끄러워졌습니다. 개인의 성공만 생각했던 우리와 달리 이들은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돌아오는 길에 가이드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말해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이만큼 했는데 통일되면 얼마나 더 발전할까? 통일되면 진짜 대단해지겠네요. 제가 인정했습니다. 네, 북한의 자원과 인력, 남한의 기술과 자본이 합쳐지면 독일 통일보다 더 큰 시너지가 날 거예요. 숙소로 돌아와서 우리는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는데 이탄이 반성했습니다. 한국은 분단에서도 우리보다 더 빨리 발전하고 있어. 이탄이 인정했습니다. 어쩌면 다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위기가 없어서 우리가 안주해진 건 아닐까? 그날 밤 저는 임진각에서 만난 할아버지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농업기술을 배우며 자식 교육시킨 그 할아버지. 그리고 그 자식들이 만든 오늘의 한국. 진정한 강함이란 뭘까? 편안함 속의 우월감이 아니라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의지력. 그게 진짜 강함이 아닐까요? 6째 날 우리는 강남의 스타트업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스타트업? 그거 대부분 망하는 거 아니야? 이탄이 회의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안정을 중시하는 문화라 창업보다는 대기업 취직을 선호하거든요. 하지만 건물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활기가 넘쳤고 젊은이들의 열정이 느껴졌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 엑셀러레이터 매니저 김준혁입니다. 28살의 젊은 매니저였습니다. 오늘 유니콘 기업 두 곳을 만나 보실 거예요. 유니콘이요? 린이 놀랐습니다. 한국에 유니콘이 있어요? 현재 22개 있고 계속 늘고 있어요. 첫 번째 회사는 인공지능 번역 플랫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 이현우입니다. 27살이에요. 27살의 유니콘 대표라고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대학 3학년 때 창업했어요. 지금 직원이 300명이고 기업 가치는 15억 달러예요. 그가 시연을 보여줬습니다. 동시통역 수준의 실시간 번역이었죠. 이건 구글 번역보다 훨씬 자연스러운데? 이탄이 놀랐습니다. 맞아요. 특히 중동 언어는 저희가 최고예요. 현재 나스닥 상장 준비 중이에요. 다나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셨어요?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어 배우는 걸 어려워하는 걸 보고 시작했어요.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거든요. 두 번째는 바이오테크 회사였습니다. 저는 최민지 대표입니다. 31살이에요. 무슨 일을 하는 회사예요? 린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 키트를 개발했어요. 집에서 간단히 검사할 수 있죠. 그녀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레지던트를 포기하고 창업했다고 했습니다. 의사를 포기하고요? 린이 놀랐습니다. 의사로서 한 명씩 치료하는 것보다 기술로 수백만 명을 도울 수 있잖아요. 제품 시연을 보니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미국 FDA 승인도 받았어요. 이스라엘 진출도 준비 중이에요. 점심은 스타트업 직원들과 함께 했습니다. 왜 대기업 안 가고 스타트업 왔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 직원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여기가 더 재밌어요.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잖아요. 실패하면 어떡해요? 이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실패도 경험이죠. 한국에서는 실패한 창업자를 존중해요. 다시 도전할 수 있으니까요. 오후에는 투자자들과의 미팅을 참관했습니다. 한 스타트업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대표는 고작 23살이었죠. 저희는 메타버스 교육 플랫폼입니다. 이미 월 사용자 100만 명을 돌파했고, 투자자들의 질문이 날카로웠지만 젊은 대표는 당당하게 답변했습니다. 한국의 교육열을 메타버스와 결합하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5천만 달러 투자 유치 성공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일어난 일이야? 이탄이 믿기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김준혁 매니저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특히 젊은 세대는 안정보다 성장을 선택하죠. 마지막으로 만난 건 연쇄 창업자였습니다. 저는 네 번째 창업이에요. 첫 세 개는 실패했죠. 그런데도 계속하시는 이유가? 다나가 물었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배웠어요. 그리고 한국 사회가 재도전을 응원해 주거든요. 그의 네 번째 회사는 이미 연매출 1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캠퍼스를 나오면서 우리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이탄이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안정적인 직장만 찾는데. 린이 반성했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은 세상을 바꾸려고 하네. 이탄이 감탄했습니다. 저는 이현우 대표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버드 MBA보다 창업 경험이 더 값져요. 직접 부딪혀봐야 진짜를 배우거든요. 그날 저녁 우리는 진지한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지? 제가 물었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다나가 대답했지만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게 끝이야? 그 다음은? 린이 이어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남이 정해준 길만 가고 있었던 거죠. 어쩌면 이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패배자인지도 몰라.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MIT 졸업장이 목표가 아니라 그걸로 무엇을 할지 고민해야겠다고. 한국이 가르쳐준 건 기술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도전하는 용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 그게 진짜 선진국의 모습 아닐까요? 일곱째 날 오전 우리는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또 관광이야? 이탄이 시큰둥했습니다. 이미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지쳐 있었거든요. 하지만 경복궁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600년 된 궁궐이 서울 한복판에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고 그 너머로는 초현대식 빌딩들이 조화롭게 서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다나가 감탄했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개발 과정에서도 문화유산을 지켰어요.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거죠. 근정전 앞에서 우연히 한국 대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전통 건축을 공부한다는 학생들이었죠. 왜 전통 건축을 공부해요? 이탄이 물었습니다. 현대 건축이 더 실용적이지 않나요? 한 학생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전통 속에 미래가 있어요. 한옥의 원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 놀라운 건축이 나와요. 그들은 실제로 한옥의 처마 구조를 응용한 친환경 건물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과거를 버리는 게 발전이 아니에요.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는 게 진짜 발전이죠.
경복궁을 나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로 향했습니다. DDP에 도착하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건물이야? 우주선이야? 이탄이 입을 벌렸습니다.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은색 곡선 건물은 정말 미래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경복궁에서 15분 거리에 이런 건물이 있다니. 린이 놀라워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더 놀라웠습니다. 전시장에서는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패션쇼가 열리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전통 공예를 3D 프린터로 구현하는 워크숍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에요. 큐레이터가 설명했습니다. 한 디자이너를 만났는데 그녀의 작품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청 문양을 디지털 아트로 표현했어요. NFT로도 판매하고 있죠. 전통 문양을 NFT로요? 이탄이 놀랐습니다. 네, 이미 뉴욕 컬렉터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한국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거죠. 옥상 정원에 올라가니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저기 봐요. 가이드가 가리켰습니다. 저 한옥마을 옆이 강남 빌딩 숲이에요. 정말 묘한 광경이었습니다. 기와 지붕과 유리 빌딩이 함께 있는 도시. 텔아비브도 역사가 있지만 다나가 말을 멈췄습니다. 이렇게 조화롭지는 않아. 제가 마무리했습니다. DDP 디자인 마켓에서 한 공예가를 만났습니다. 전통 나전 7기 기법인데 레이저 커팅을 접목했어요. 작품은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식 스타일이에요.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스라엘도 역사를 자랑하지만 이탄이 시작했습니다. 박물관에만 가둬져 있어. 한국은 역사를 현재로 가져왔어. 이탄이 정리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 것들이 한국의 정체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를 존중하되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향하되 뿌리를 잊지 않는 것. 이게 진짜 문화 강국이구나. 다나가 인정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습니다. 한국은 시간여행이 가능한 나라다. 한 발은 과거에, 한 발은 미래에 딛고 있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내일이면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우리는 이태원을 갔습니다. 이태원? 미군 기지 근처야? 이탄이 물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서울에서 가장 국제적인 곳이에요.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이태원 거리에 들어서자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어, 영어, 아랍어, 히브리어, 스페인어. 온갖 언어가 들렸고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어울려 있었습니다. UN 본부 같아. 다나가 웃었습니다. 한 중동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주인은 레바논 출신이었는데 한국어가 유창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15년 됐어요. 이제 여기가 제 고향이에요. 한국 생활이 어렵지 않으세요? 린이 물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정말 따뜻하게 받아줬어요. 지금은 한국 국적도 받았어요. 음식을 기다리며 창밖을 보니 나이지리아 출신으로 보이는 남성이 한국 아내와 아이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많아요? 이탄이 물었습니다. 네, 이태원은 특히 많아요. 한국이 빠르게 다문화 사회가 되고 있죠. 식사 후 우리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프랑스 빵집, 터키 케밥 가게, 멕시코 타코집, 일본 라멘집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텔아비브 플로렌틴보다 더 다양한 것 같아. 이탄이 인정했습니다. 한 스칸디나비아 스타일 카페에 들어갔는데 주인이 스웨덴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되셨어요? 다나가 물었습니다. 아내가 한국인이에요. 스톡홀름에서 만났는데 결혼하고 한국에 정착했죠. 후회 없어요? 그는 한국의 역동성과 기회가 매력적이라고 했습니다. 유럽은 너무 정체되어 있어요. 한국은 매일 변화하고 성장해요. 거리를 더 걷다가 모스크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에 모스크가 있어요? 린이 놀랐습니다. 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니까요. 교회, 절, 모스크가 공존해요. 근처 공원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함께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미국인, 인도인이 함께 농구를 하고 옆에서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죠. 이게 진짜 글로벌이구나. 이탄이 감탄했습니다. 그때 한 한국 청년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오셨어요?
반가워요. 저 이스라엘 문화 정말 좋아해요. 그는 이태원에서 국제문화교류 카페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랭귀지 익스체인지 모임을 해요. 한국인들이 외국어를 배우고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죠.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외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엄청나죠. 특히 젊은 세대는 정말 열려 있어요. 다름을 즐기고 배우려고 해요. 카페에 가보니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 대학생이 케냐 유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프랑스 주재원이 한국 직장인에게 불어를 가르치고 있었죠. 이런 게 매주 열려요? 다나가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무료예요. 서로 돕는 거니까요. 그때 한 나이지리아 출신 의사를 만났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을 배우러 왔어요. 아프리카에 적용하고 싶거든요. 한국에서 차별받지 않으세요? 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끔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인은 정말 친절해요. 특히 제가 의사라고 하면 존경해주세요. 이태원을 떠나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다문화 사회라고 하지만 이탄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지는 않아. 한국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구나. 린이 정리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 이태원이 한국의 미래를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다양성을 수용하는 열린 사회. 텔아비브가 중동의 중심이라고 자부했는데 다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서울이 아시아의 중심이 되고 있네. 호텔로 돌아오면서 가이드가 마지막 말을 해주었습니다. 한국은 완벽하지 않아요. 문제도 많죠. 하지만 계속 나아지려고 노력해요. 그게 한국의 힘이에요. 내일이면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저의 마음 한 구석에는 한국이 자리 잡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마지막 날 아침 짐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모두 착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 다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 한 달은 있었던 것 같은데. 이탄이 웃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매일매일이 충격의 연속이었으니까요.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번 여행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가장 충격이었어? 제가 물었습니다. 전부 다. 이탄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지갑 찾은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예상 밖이었어. 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 학생들의 열정이 가장 인상적이었어.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더 겸손하게, 그리고 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지. 다나가 덧붙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놀랍게도 우리를 배웅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울대에서 만났던 김태연, 박서영, 그리고 과학고의 박지우였습니다. 정말 와줬네. 린이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친구들이 떠나는데. 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영이 우리에게 작은 선물을 줬습니다. 한국 전통 매듭이에요. 행운을 빈다는 의미죠. 지우는 히브리어로 쓴 편지를 줬습니다. 이스라엘 가서도 연락해요. 나중에 이스라엘 유학 가면 도와주세요. 당연하지. 제가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공항 카페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한국을 무시했어요. 제가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알아요. 태연이 이해한다는 듯 웃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잘 모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왜 선진국인지 알겠어요. 서영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기술이나 경제력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선진국을 만드는 거죠. 맞아요. 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인들의 도전 정신, 배려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 지우가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돌아가서 뭐 하실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일주일 전이었다면 당연히 아이비리그 준비라고 답했겠지만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다나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대학이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태연이 격려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잘 될 거예요. 중요한 건 왜 하는가니까요. 출국 시간이 다가오자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우리도요. 덕분에 이스라엘 친구들이 생겼네요. 서영이 밝게 웃었습니다.
지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속담의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시작했어요. 포옹을 나누며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계속 연락하고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기로. 출국장으로 들어가면서 뒤를 돌아보니 그들이 여전히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울 것 같아. 린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며 우리는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정말 변했을까? 이탄이 물었습니다. 변했지. 제가 확신을 갖고 답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우리와 지금의 우리는 다른 사람이야. 맞아. 다나가 동의했습니다. 전에는 최고가 되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왜 최고가 되어야 하는지 알게 됐어. 이탄이 깊이 있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겸손과 열정이야.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것의 가치. 린이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엘리트 의식에 갇혀 있었어. 하지만 진짜 엘리트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사람이야. 탑승 안내가 나왔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일주일 동안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인천공항의 청소 아주머니, 새벽의 강남, 서울대생들과의 토론, 삼성의 미래기술, 과학고의 열정적인 학생들, DMZ의 무거운 역사, 도전하는 스타트업들,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서울. 한국이 그리울 것 같아.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워하기만 할 거야? 이탄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니면 우리도 한국처럼 될 거야. 당연히 후자지.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작아지는 한국 땅이 보였습니다. 작별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우리는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더 겸손하게, 더 열정적으로, 더 큰 꿈을 품고. 한국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새로운 관점이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 미래를 바라보는 자세,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것의 의미. 고마워 한국. 저는 마음속으로 인사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성장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그날까지. 지금까지 이스라엘 최고 엘리트 학생들이 한국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다시 일어선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오만했던 그들이 진정한 겸손을 배우고 경쟁이 아닌 협력의 가치를 깨달은 일주일의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편견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봅니다. 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직접 경험할 때 진짜 진실을 만날 수 있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새로운 시각을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의 진정한 국제 협력의 가능성을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새로운 발견이 있기를 바라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